안녕하십니까. 2030년 NDC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한 신기후 체계 국외 감축 사업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글로벌 기획설계처 김성진 과장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이런 영광된 자리에 발표를 하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저희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동향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제 감축 사업 메커니즘의 전환과 이슈와 대응, 그리고 세 번째로는 K-워터의 신규 국외 감축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거는 배경, 이슈, 추진 전략 이렇게 세 개 기억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제가 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국제 감축과 관련된 정책과 동향입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내용 이해를 위해 가지고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UNFCCC는 기후변화 협약을 얘기를 하는데요. 유엔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92년도에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기후변화 협약과 그 뒤에 이제 당사국 총회에 대한 흐름인데, 당사국 총회는 바로 이제 여기 COP라고 당사국 총회인데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발족한 실행 기구로서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새로운 추진 체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 방안들을 회의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제 도입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개최를 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기후변화 협약 채택된 내용에 보시면 실행 조직을 설립했다는 내용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7년에 COP 3회째, 그러니까 97년도 교토 의정서를 시작으로 이른바 이제 교토 체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2015년에 COP 21에서 파리 협정 체제를 채택하기 전까지 이 체계가 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최근에 개최된 COP 26 그리고 27까지 파리 협정의 이 세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합의해 오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당사국 총회인 COP에서 기후변화 대응 체계 전환을 이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후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0년도에 교토 체계가 종료되고 2021년부터 파리 협정 하에서 이제 신기후 체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저희 신기후 체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 체제 전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2020년에 교토 체계가 이게 종료되고 그 배경이 종료가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감축 목표랑 이제 대상이 특정 국가에만 좀 편향적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진국에는 이제 과도한 감축 의무를 좀 지운데 반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정작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나 인도 이런 개도국에는 감축 의무가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참여국 간의 이제 감축 실적을 서로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효성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CDM 사업을 통해 가지고 원래 당초 취지가 개도국에 이제 자본 그다음에 기술을 제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특정 국가인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이익이 좀 편중이 되다 보니까 개도국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 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된 파리 체계에서는 파리 체계에서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당사국 모두에게 이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중 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관리하게끔 지금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이행 기간이라든지 사업 대상국 되게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거는 탄소 배출권 메커니즘의 당사국 간의 이제 자율협력 사업 이 부분이 추가된 게 좀 눈에 띄는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탄소 시장이라든지 탄소 감축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뒤에는 이제 감축 사업의 이제 메커니즘 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축 사업 메커니즘과 관련된 거는 파리 협정 이제 제 6조를 보시면은 거기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6조의 제 그 큰 주제는 이제 국가 간의 협력이고 그 자발적인 NDC 설정, 그다음에 감축 목표 이행, 그다음에 국제 탄소 시장과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감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 기반 접근법이랑 비시장 접근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감축 실적이 이전되는 활동이 동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가 이거를 구분을 하고요. 우리 지금 이 본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비시장 접근법은 아무래도 그 감축 사업의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아니다 보니까 시장 기반의 접근법에 대해서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시장 기반 접근법의 6.2조 이 협력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발적으로 국가 간에 그 시행하는 자발적 협력 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련 사례로는 일본의 이제 JCM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후로 그 탄소 감축 실적을 그 목표 달성을 이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CDM 체계에서 탈퇴해서 자발적으로 JCM 사업이라는 걸 2013년부터 선도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그 대상국이랑 그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JCM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6.2조 사업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6.4조 메커니즘 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존의 CDM 사업을 좀 계승한 형태의 사업 방식입니다. 이거는 배출 실적을 배출권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실적을 거래하는 형태의 사업이고요. 우리 K워터와 관련된 사업은 이제 시화 조력 발전 사업, 그다음에 파트린드 수력 발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 6조까지 그 배경 설명, 그러니까 배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뒤에 이어서 그 설명을 드릴 내용이 그 이런 배경에서 도출된 예상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접근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동향입니다. 그 파리 기후 체계는 당사국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속력이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탄소세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도 그 NDC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걸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이 국제 기구 같은 경우에도 감축 사업을 위해 가지고 재원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 기후 변화 대응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진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그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그 국외 감축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400만 톤 정도 상향을 하고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한 12개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K워터랑 관련이 있는 핵심 사항은 기업 지원이라든지 뭐 규제 개선,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K워터 추진 방향과 과제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협력 강화라든지 신규 감축 사업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들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환과 관련된 그 이슈와 대응인데 이거는 이제 K워터에 그 관련된 내용들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앞서 언급한 것처럼 COP 26, 27을 거쳐가지고 감축 사업 메커니즘과 관련된 이제 세부 이행 방안을 계속해서 합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 많은 집팀들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향후 COP 28이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열리게 될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K워터에서는 새로운 체제에 이게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운영되던 CD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단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향후에는 이게 실적이 인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사업 추진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CDM 사업을
새로운 그 체제 하에서의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절차라든지,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CDM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 전환에 대해서 세부 이행 주침이 수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그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랑 그리고 당사국 총회인 COP를 통해 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팔로우하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사업 전환이라든지 신규 추진 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을 해서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K-워터 구개감축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입니다. 우선 저희 기존 CDM 사업의 전환 전략인데요. 현재까지 이제 기준으로는 K-워터의 이제 운영 중인 두 사업, 그 시화 조력, 파트린드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 전환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저희가 유의해야 할 점들은 사업 전환 준비를 하면서 방법론이라든지 사업 기간, 사업 대상국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SDM 체제에서는 그 사업 대상국이랑 이렇게 합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이라든지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수력 발전 사업 개발할 때 이 메탄이 많이 발생한다는 국제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향후에는 수력 발전 사업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이 존재가 하더라도 당사국과의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축 사업을 그 수력을 주로 하는 우리 K-워터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합의를 계속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K-워터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 기존의 CDM 사업 체계에서도 방법론이 존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예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감축 사업에 대한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방법론을 그 개발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 등록 전략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CDM 사업 방법론이 존재하는 기존 체계에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걸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사업 유치 국가의 이제 합의라든지 협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이 감독 기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과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 같은 경우에는 감축 포인트가 있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방법론 중에 이게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략을 도출하고, 이 전략 안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배출 포인트들이 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자문을 해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이 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방법론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현재 K-워터에서 개발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고 대상 사업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개발 초기 단계에 그냥 드랍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양수 발전 사례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의 이제 방법론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략적인 구조는 감축 대상 사업의 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의 배출량이랑 이후의 배출량의 차이를 계량화해서 감축 실적을 인정을 받는 건데요. 베이스라인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전에 프로젝트 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의 배출량이고, 그 다음이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그리고 누출량은 간접 배출량인데 프로젝트 배출량 외에 고려되고 있는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감축량은 그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다른 배출량들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많은 말씀 드렸는데, 구개 감축 사업에 대해서 배경이랑 이슈,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잠깐 정리를 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이슈들이 크게 3개가 있었고요. 전환 대응, 감축 목표 상향,
사업 대상국의 실적 요구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게 저희가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이게 기회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추진 당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더 동력이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응 전략을 사업을 발굴을 하고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 이걸 크게 잡았고, 근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감축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직면을 할까 좀 마지막으로 도전 과제까지 이제 도출해내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적 제약이라든지 수공법에서 저희를 제한하고 있는 이제 사업적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전환 과도기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당장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관련 기관들 간에 이런 그 혼선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 국외 감축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제한을 극복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